요기보 창업주의 군대 동기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부대사에 있었어요. 이게 군대의 어떤 인연이 저를 소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또 이스라엘 부대사랑 친하게 지냈었고, 그러면서 저희 시장 조사하면서 제가 너무 이 제품이 좋아가지고 사랑에 빠진 거죠.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교련, 옛날 교련.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고3 때 사실 우리나라는 수능 본다고 다들 진짜 긴장 상태잖아요. 네. 이스라엘 같은 고2까지 중요한 시험들을 다 보고 고3 때는 덜 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네. 군대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요. 군대란 무엇인가? 군대는 이런 데다. 그리고 군대 가서 너네들 뭘 할 건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사전 교육을 잘 받네. 그렇죠. 대학을 가는 개념이 아니라 군대를 어디 갈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어디 가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도 뭐 육해공군 다 있죠. 특수부대. 그거 있죠.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간다는 건 단순히 총을 쏜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들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탈피옥 같은 특수부대, 엘리트 부대를 보내거나 파리 200부대라는 데가 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정말 똑똑한 애들을 모아다가 네. 정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암호 해독을 시킨다든지 사이버 보안 쪽 관련된 일을 시킨다든지 비행기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보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끔 해요. 그리고 사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자들은 가서 뭐 하느냐? 여자들도 군대 가서 총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필드에 가서 총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여자 군인들은 뭐 하냐면 네. 소셜 활동을 해요. 소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사회봉사. 그렇죠. 사회봉사의 개념이죠. 소셜 서비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진 아들을 이제 가르쳐 준다든지, 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일을 한다든지, 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군대라는 곳이 사실은 꼭 총을 쏘고 뭐 어떻게 보면 적군을 물리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에 해당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대학원까지 교육을 사실은 또 군대에 시켜줘요. 무료로. 그러면 뭐 학위가 나옵니까? 그렇죠. 학교랑 연계해서 학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게 수학, 물리를 많이 공부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과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하는 뭐 AI를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물리도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는 군대가 거죠. 완전히 첨단 군대인 거지. 군대 안에 엄청난 첨단 기능이 다 들어가서 스마트한 군대가 군대가 젊은 시절에 일종의 이제 뭐 하나의 그 분류에서 이 집단 일종의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똑똑한 애들을 축출을 해서 그런 역할을 시키고요. 네. 그런 반면에 피지컬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서 총 쏘는 거예요. 거기 낙하산 부대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그렇죠. 군대. 우리나라 치면 해병대 같은 느낌으로 네. 가서 이제 뭐 골란이라는 이제 부대가 있는데 전방에서 싸우는 거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되게 좋고. 네.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는 그냥 비슷한 데를 다 보내요.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거의 획일적이죠. 네. 논산에서 그냥 줄 세워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개인의 특기가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거의 이제 획일화된 그런 병영 문화. 그렇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네. 군대를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99%는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체력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디를 가야지, 또 부대마다 특별하게 시험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 들어가기도 쉽지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원하는 군대는 이제 해병대가 지원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도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대학교 지원하듯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과학 관련해서 첨단 기술을 군대에서 많이 개발하는데 뭐 스마트하게 이제 인재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다가 그 기술이 나와서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라든지 뭐 어떤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군대가 그야말로 다양한 향후의 그 진로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네. 일단 고등학교 들어와서 군대를 가서
여기서 이제 또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친구 중에 대학을 갈 애들만 가요. 대학 아. 꼭 가야겠다. 코로나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아이들 군대 갔다 오면 3년, 2년 갔다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총을 쏘든 아니든 뭐 어쨌든 군대라는 집도 하나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면 국가에서 이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소득세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군대 부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세제 혜택을 받아서 뭐 1년에서 2년 정도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디 가냐면 전 세계를 세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사실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랬지만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대학 보고 가다 보니까 과가 많은 데서 전과를 하는 친구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도 많은 생활을 할 거고 갔다가 또 여행 갔다가 내가 뭘 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어떤 길이 보이면 그에 맞춰서 진로를 정하는 거예요. 대학에 갈 필요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하는 거고 사업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아주 자기의 진로가 명확하게 그 과정에서 딱 정해지네, 사실. 야,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네.